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여러 가지가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간판이 될 수도 있고, 건물, 사람, 혹은 동식물 등. 이미 촬영이 되어 있다 보니 지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냥 편집을 하자니 나중에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 상표권 등의 문제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해당 문제적 요소를 가려야 하거든요. 오늘은 가리는 방법인 모자이크와 블러 사용 방법, 그리고 가리는 부분 역시 전체 전부 다 가릴 건지, 아니면 얼굴 일부분만 가릴 건지, 또 반대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릴 건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자이크와 블러를 사용을 해서 다양하게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정해야죠. 프로젝트 이름은 모자이크 블러로 하겠습니다. 비디오 모드는요, FHD에 1080 3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요, 재생 목록에 영상을 2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영상을 가져오면요, 자, 우선 이 여자분이 혼자 있는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타임라인에다가 해당 영상 소스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여자분을 전체 다 모자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자이크는 저희가 필터에 있죠. 그래서 필터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필터를 클릭하고 필터 추가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저희가 검색어로 모자이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이크가 와 있죠. 모자이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자이크 보면은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의 모양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는 여기 폭하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을 더 크게 하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높이를 더 크게 하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이 사각이 더 커지죠. 반대로 높이하고 숫자를 적게 할수록 모자이크가 더 작아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느끼는 게 이 폭하고 높이가 숫자가 커질수록, 즉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폭하고 높이의 숫자를 적게 할수록 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폭하고 높이를 조금 더 조절을 해줘서 아예 뭔지 모르게 할 건지, 아니면은 약간의 실루엣이 보이도록 할 건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블러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요소를 갖다 같은 타임라인에 한번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번에 블러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옆에 있는 필터 눌러주시고요. 필터를 누르신 다음에 해당 클립 필터를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보통 블러를 하는 경우에는 가우시안이란 단어를 좀 많이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러로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블러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검색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을 하면 이렇게 흐리게 가우시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약간 살짝 뽀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많이 티는 안 나죠. 이런 경우엔 여기 지금 분량이라고 있습니다. 분량의 숫자를 크게 하면은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 실루엣은 나오죠. 하지만 이목구비라든가
어떤 상대인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가우시안 흐림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라는 밑에 메뉴를 사용을 해가지고 흐림의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흐림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실루엣은 보이지만 이목구비라든가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움직임은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죠. 네, 이래서 전체를 모자이크 할 때는 저희가 필터에서 그다음에 필터 추가를 눌러가지고 모자이크 혹은 가우시안 흐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트랙 추가는 우리 타임라인 메뉴라는 데를 누르면은 여기 비디오 트랙 추가가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 추가를 누를게요. 추가를 누르고 저는 비디오 1번 트랙에는 전체라고 해놓겠습니다. 전체 가리기 하고요. 자, 비디오 2번 트랙 조금 전에 가져온 건요. 이제 부분 가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맨 앞으로 갖다 놔 주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1번 트랙은 꺼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재생 목록에 있는 메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자 청혼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갖다 놓고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전체 가리는 게 아니라 부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가리는 방법은요, 이 안에 메뉴가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마스크라고 우리가 한번 키워드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360이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죠. 그러면 단순한 형태의 마스크가 있고요. 마스크 적용이 있고요. 마스크 크로마키, 마스크 파일이 있습니다. 마스크 파일은 파일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가져와서 거기에 마스크를 적용하는 거고요. 크로마키는 블루 스크린, 그린 스크린 이렇게 우리가 키를 뽑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쓸 거는 단순한 형태와 마스크 적용입니다. 우선 단순한 형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마스크 보면은 마스크 적용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형태는 부분으로 가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적용은 만들어진 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사용할 게 어떤 건지를 선택해야 되죠. 우선은 저희는 모자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자이크 하면은 모자이크도 이렇게 같이 오죠. 자, 이때 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모자이크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마스크 단순한 형태라는 건 뭐냐면요. 모자이크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가리는 거예요. 전체. 두 번째는 부분만 가리는 거예요. 일부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 마스크 단순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자이크는 아까처럼 단순한 거죠. 그냥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다 모자이크 사각의 모양으로 가는 거고, 폭 넓이를 가지고서는 그 사각의 모양들의 크기와 높이를 좌우해 주는 거죠. 모자이크 크기가 작을수록 어떻죠? 그 주변 테두리라든가 혹은 그 안에 있는 인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모자이크 크기가 클수록 어떤 실루엣 같은 부분들도 약간 뭉겨져 가지고 그 안에 그 영상에 그 이미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는 폭과 높이를 가지고 사각의 모양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스크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 두 개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여기에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갖다 놓을 때 꼭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은 마스크 단순한 형태, 2번은 모자이크 혹은 블러, 3번은 마스크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2번만 바뀌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을 가리겠습니다. 아까하고는 다르게 뭔가 메뉴가 되게 많아진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서 우선 하나씩 보면요. 작동 방법. 이게 뭐냐면은, 열어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할 건지, 여자분 얼굴만 할 건지, 여자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만 할 건지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뭐냐면 다 가리는 겁니다. 해볼게요. 최대는 다 가리는 겁니다. 최소는 일부분만 가립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가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추가는 뭐냐면 일부분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가려주는 겁니다. 추가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는 뭐냐면은요. 내가 선택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분 얼굴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넓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여자분 얼굴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폭넓이 회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해보면 되지만은 작동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작동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덮어쓰기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메뉴입니다. 4개가 최대는 전체 다 덮어쓰는 거. 전체 다. 최소는 일부분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는 뭐냐면은요. 자, 이런 영상에 지금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명해요. 그럼 이 부분들까지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즉,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요. 최대하고 똑같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최대는 어떻다? 전체를 뒤집어 쓰는 거다. 최소는 어떻다? 일부분만, 이 얼굴만 가려주는 거다. 추가는 어떻다? 얼굴만 가렸던 걸 나머지 부분도 다 가려주는 거다. 그러면 빼기라는 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게 길거리 인터뷰 때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길거리 간판이 있다면 이 사람 얼굴이나 몸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보면은 최대는 어떻다? 다 가려주는 거다. 그리고 최소는 어떻다? 얼굴만 가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안 가려졌죠. 일부분만 가리는 거, 최소한만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는 이 최소를 제외한 나머지도 가려주는 겁니다. 요는 일종의 최대랑 거의 같은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빼기는 뭐냐면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분만 가려주고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메뉴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수직 수평이라는 거는 모자이크의 위치를 바꿔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모자이크가 여기 쳐져 있어요. 실제 내가 쳐줬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위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번에 있던 거를 2번으로 모자이크를 바꿔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수직 수평입니다. 그러면은 폭하고 높이는 이 모자이크 크기의 위치 요 부분 예를 들어서 요만했던 건데 더 컸으면 좋겠어요. 모자이크가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폭하고 높이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은 위치를 바꿔줄 때 폭 넓이는 작았던 모자이크를 크게 반대로 컸던 모자이크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폭, 넓이, 높이, 수직, 그 다음에 수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자이크 여기가 지금 선명한 거를 남자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수직 수평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요. 수직으로 이렇게 남자분 얼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분의 얼굴이 선명해지고 여자분의 얼굴이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남자분이 전체적으로 다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높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높이를 조정해주면 남자분이 전체 다 선명해지죠. 그래서 수평, 수직, 모자이크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폭, 높이는 모자이크, 가림 혹은 반대로 안 가려지는 부분의 위치, 크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